자, 이건 다 오늘 할 부분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는 걸 조금이나 늦추고자 했던 뻘소리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우리 복습 좀 하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반도의 지체 구조라 그래서 이 부분 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이거 한두 번 봐가지고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 번 복습해야 되고, 여러 번 복습한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꼼꼼하게 여러 번 하는 건 너무 힘들어. 가볍게 보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헷갈리는 게 눈에 조금 들어올 거고, 가볍게 여러 번 보면서 점점 채워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복습 좀 해주세요. 자,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복습 한번 할 건데, 자, 우리가 지질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진 땅덩이들이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다. 자, 그래서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는 한반도에서 제일 넓고 하나, 둘, 세 덩어리가 있다. 그리고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나세요? 시원생대 변성암 덩어리 세 덩어리가 있고요. 그 사이에는 고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특징이 퇴적암이다. 육성층도 있고 해성층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지하자원이 나오니까 그 지층에 이름을 붙였다 그랬잖아. 조선노충군도 있고 평안노충군도 있고, 나중에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두 덩어리가 고생대 때 만들어진 땅덩어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제일 남쪽에 있는 큰 땅덩어리 경상분지가 중생대 때 만들어진 땅덩어리다. 자, 얘의 포인트는 분지라는 이름에서 퇴적층, 퇴적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성층이고 공룡화석이 나오더라 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체 구조는 그래서 특징이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은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지난 시간에 하진 않았는데 이번 시간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얘는 지질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질 구조는 실제로 암석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죠. 자, 여기가 표시가 좀 되어 있긴 하지만 변성암이 분포하는 곳을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좀 주로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지질 구조라고 하는 건 암석의 분포를 실제로 나타낸 거고요. 지체 구조는 여기가 대체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평북개마쥐계라고 한 덩어리라고 보자. 대략 간단하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네 가지 이렇게 지질 구조도를 제시를 하고, 물론 세 가지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하나, 다라 해서 특징을 물어봐요.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데 쫄지만 않으면 이렇게 뭐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얘가 시원생대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요. 변성암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오래됐구나. 그리고 분포 면적을 봤더니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넓어요. 그리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위치를 보더라도 이걸 보고서 얘는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이구나 라고 알아보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기호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 변성암을 기호로 처리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구분만 하면 그냥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판단하면 되니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고생대는 여기하고 여기에 주로 뭔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글자를 봤더니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고생대 초, 고생대 말 이거 구분해야 된다 그랬었고요. 자, 조선노충군은 해성층이다, 육성층이다. 해성층. 자, 시험에 나오는 이제 노충군 중에 해성층은 딱 하나만 있다 그랬잖아. 얘만 해성층이고 나머지는 다 육성층이다. 구분해 두시고요. 자, 조선노충군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 석회암, 무연탄 중에 석회암. 외우시면 돼, 이건. 그 다음 평안노충군은 육성층이고요. 여기에는 무연탄이 주로 매장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땅덩어리가 여기 지체구조 지도에서 보면은 평안분지, 그 다음에 옥천습곡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같은 건데 조금 표현 방법만 다른 거죠. 그 다음 중생대 볼게요. 자, 중생대는 여기 경상도 땅에 봤더니 퇴적암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경상분지예요. 경상분지. 그런데 앞에서 배우지 않은 것 중에 관이밤이 지금 이렇게 전국에 꽤 넓은 범위에 걸쳐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짧게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관이밤 딱 하나 배웠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관이밤 뭐가 있었죠? 화강암. 자, 화강암은 이제
오늘 수업 뒷부분에서 나올 건데, 한반도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대륙 같은 게 이동하면서 충돌도 일어나고 뭐 화산폭발도 일어나고 그러잖아. 그래서 중생대 때 일어난 한반도에 일어난 커다란 어떤 힘의 작용으로 그 당시 화강암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는 여기 경상도 땅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도 꽤 넓은 범위에 걸쳐서 뭔가 표현이 되어 있다. 중생대라고 알아보셔야 돼요. 포인트는 여기. 그 다음, 신생대는 분출암, 화산암, 화산 지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 여기는 철원.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었나? 앞에서 신생대에 만들어진 두 땅덩어리도 있는데 얘네들도 퇴적암이에요. 그런데 얘는 분포 면적이 북한 지역에 좁게 있더라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지금 저게 하얀 건 글씨고 검은 건 아니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아마 귀에도 잘 안 들어올 거고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딱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잖아. 귀에 안 들어와야 정상이야. 자, 밑에 있는 거 지금 한번 읽어보고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잠깐만 있다가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 밑에 있는 내용, 설명 부분이 대충만 알아들으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페이지 넘겨서 한반도의 지형 형성 과정에서 지각 변동 이야기할게요. 지각 변동. 자, 용어부터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지질시대는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한국지리 시간에는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원생대는 그냥 묶어서 시원생대, 고생대는 초기, 말기만 구분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하고, 신생대는 제3기, 제4기 이렇게 나눈다 그랬었잖아. 여기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건, 자, 지각이라고 하는 건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지표면 근처에 있는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부분을 지각이라고 부르죠. 그 밑에는 멘틀이고, 더 깊은 곳은 핵이고요. 근데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게 변하더라. 자, 지각이 왜 변할까? 결국 힘을 받아서 뭔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지각이 움직이면서 열이 생기면서 지각이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륙 이동설, 대륙 같은 게 이동하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각이 찌그러지거나 뭐 끊어지거나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이런 걸 통틀어서 지각 변동이라고 불러요. 지각 변동. 그래서 한반도 역사를 봤더니 주요 지각 변동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거에 의해서 땅의 모양이 변하니까. 그리고 이 변했던 것들이 나중에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 한반도가 어떤 암석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공부했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힘을 받았고 이게 오늘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질 구조선이라고 있는데 여기다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지질 구조선. 지금 이게 지리 시간인가 과학 시간인가 싶을 거예요. 네, 지리 시간 맞고요.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문계 학생들이잖아. 과학 탐구하는 애들처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인 뜻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런데 어쨌든 지질 구조선이 이제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설명을 하자면은요. 자, 얘가 우리 한반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남북으로 좀 기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남쪽과 북쪽에서 미는 큰 힘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고무차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밀면 이렇게 휘는 거 혹시 실험해봤어요? 자, 우리가 암석은 뭐 쉽게 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했다. 그럼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휠 수도 있고 이렇게 휘다가 끊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이게 지각 변동이에요. 근데 봐.
남쪽과 북쪽에서 이렇게 힘을 받으면 땅의 모양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모양을 보니까 얘도 어떤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휘었어. 힘이 남쪽과 북쪽에서 이렇게 작용하면 땅이 변하는 모양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데 힘이 작용하는 방향하고 대체로 어떻게 그 변하게 되냐면요. 수직 방향으로 모양이 변하게 돼요. 남쪽과 북쪽에서 힘을 받았더니 그 모양은 동서 방향으로 뭔가 흐름이 생겼잖아. 이해돼요? 그리고 다시 자, 힘이 작용하면 반드시 그 흔적이 남아. 자, 아까랑 이제 이어서 지우가 나를 괴롭혀가지고 나를 때렸어. 그럼 난 여기 멍이 남을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땅에도 힘이 작용하고 나면 참고로 지우는 우리 반이고요. 내가 담임 반이거든. 그리고 괜찮은 학생이니까 이런 예도 들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얘가 학국폭력 뭐 가해자에 가까운 그런 학생이라면 이런 예를 들면 안 되죠, 당연히. 아무튼 괜찮은 학생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땅이 힘을 받으면 반드시 그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은 대체로 힘이 작용하면 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흔적이 남는다. 땅이 변한다. 이 흔적을 모두 통틀어서 지질구조선이라고 불러요. 지질구조선. 그럼 지질구조선에는 뭐가 있냐면요. 땅이 이렇게 휘었어. 땅이 이렇게 휘었어. 그럼 이렇게 높게 솟은 부분을 우리가 보통 산맥이라고 하잖아요. 이 산맥도 지질구조선이에요. 큰 지질구조선이지. 근데 또 이렇게 힘을 받다 보면 돌멩이가 압축이 돼가지고 뭔가 줄무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돌멩이에 있는 줄무늬도 지질구조선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모든 게 지질구조선인데, 근데 우리가 한국지리 시간에 공부하는 이제 지질구조선은 규모가 큰 것만 이야기를 할 거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돌멩이에 남아있는 건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고, 큰 흔적들만 이야기를 할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제 땅이 만약에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옆에서 보면 얘가 지금 암석, 지각이야. 얘가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휘면은요. 자, 얘는 책이니까 이렇게 휘지만 얘가 지금 바위, 지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휘는 과정에서 여기 바깥 부분, 여기는 어떻게 될까? 얘가 뭐 고무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툭툭툭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단층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지질 구조선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휘면서 만들어지는 산맥도 있지만 이렇게 휘면서 이 방향으로 투두둑 깨지면서 단층선이라 그러는데 이런 단층선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런 단층선도 대표적인 지질 구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질 구조선은 커다란 산맥이나 아니면 단층선들의 묶음 이런 걸 지질 구조선이라고 한다라고 외우시고요. 이제 나머지 설명 들어가시면 돼요. 자, 1번 지질시대별 주요 지각 변동 볼게요. 자, 표를 보면 좀 아찔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우리가 설명 많이 했던 거니까 살펴보면서 정리할 거 정리할게요. 자, 지질시대는 선캄브리아대라고 하는데 이건 지우세요. 지리 시간에 나오지 않는 용어야. 묶어서 시원생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질계통은 여기에는 지금 봤더니 변성암들이 주로 분포한다. 그리고 여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어떤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잘 몰라요.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변성암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변성작용이 일어났겠거니라고 그냥 이렇게 체크만 돼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안 물어본다.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생대는 초기하고 말기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해성층, 육성층이었죠. 기억나? 네. 자, 해성층은 얘가 바다 밑이었다는 뜻이고요. 육성층은 조금 융기해가지고 호수였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중간에 결층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생대는 현재 남아있는 지층들을 봤더니 해성층도 있고 육성층도 있고 중간에 결층도 있고 얘가 오르락 내리락 했겠구나라고 짐작만 하는 거예요. 자, 넓은 범위에 걸쳐서 얘가 이렇게 올라온다. 융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대륙이 만들어져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침강하게 되면 대륙이 사라지고 바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조륙 운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옛날이라서 정확한 건 사실 알 수 없어. 그냥 있는 걸 봤더니 얘가 오르락 내리락 했겠구나라고 그냥 짐작만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얘는 역시 안 물어봐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중생대 때부터거든요. 자, 우리 밑에 좀 볼게요. 여기 봤더니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그 다음에 제3기, 제4기 나오는데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그 다음에 제3기, 제4기 더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목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연결해 볼게요. 자, 중생대는 세 시기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초기, 중기, 말기. 그리고 각각 지각 변동들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은 이름도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또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생대 때 관이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아까 그 지도에서, 지질 지도에서. 자, 지각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굉장히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때 한반도에 힘이 되게 크게 작용했다는 뜻이야. 힘이 많이 작용했다, 에너지가 많았다, 땅 속에 마그마가 많았다.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동안 화강암이 되게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신생대 때는 3기, 4기에 걸쳐서 또 뭔가 지각 변동이 있었더라. 틀만 잡으시고 밑에 있는 중생대 지각 변동 볼게요. 중생대 지각 변동. 자, 이제 뭐 교재에 있는 거긴 한데 필기 간단하게 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중생대 초기를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트라이아스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를 필요 없고 초기라고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한반도가 이 당시에 중생대 초기에 이렇게 현재 남아있는 흔적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거꾸로 추적해 봤더니 이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했더래요. 자, 지금 중생대 초기야? 여기는 한반도야? 그때는 주로 힘이 남쪽과 북쪽에서 작용을 했는데 한반도 북부 지역에 주로 힘이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흔적도 한반도 북부 지역에 지금 주로 남아있어요.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중생대 초기에 북쪽과 남쪽에서 힘이 작용을 했고 한반도 북부 지역에 주로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 지각 변동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송림변동운동이라고 불러요. 송림변동운동. 자, 조금 있다가 중기를 공부할 건데 중기를 중심으로 뭔가 외우시고요. 이게 아니면 초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기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좀 적으면서 빨리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얘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 주로 작용했다. 그리고 힘의 방향을 봤더니 북쪽과 남쪽에서 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했는데 그 결과 힘이 작용한 흔적은 이 방향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이. 됐죠? 자, 이게 포인트야. 자, 이 흔적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힘이 작용하면 그 남아있는 지질 곡선도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봤더니요. 얘가 동북동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동북동 서남서면 어느 방향이야? 우리가 방위표에서 표시를 하면 드릴게요.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으면 동북동은 동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서남서는 남쪽과 서쪽 가운데 서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지질 구선을 봤더니 이 방향으로 흔적이 남아있더라.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힘이 이렇게 작용했겠거니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봐봐. 자, 동북동 서남서 방향이라고 하면 뭐 말하기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용어를 좀 바꿨어. 한반도 북부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갔더니요. 중국에 요동반도가 나오더래. 자, 요동반도를 중국어로 랴오뚱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생대 초기에 한반도 북부 지역에 일어난 송림변동으로 만들어진 이 지질 구조선은 이 방향으로 나 있는데 방위를 다 말하기 힘드니까 이걸 간단하게 랴오뚱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질 구조선이라고 하자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 중생대 초기에 만들어졌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거 외워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계속 나갈게요. 그 다음 중생대 중기. 중생대 중기에는 대보조산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대보조산 운동. 자, 얘는 우리 교재에 보면 한반도 전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로 한반도 중부 지역에 뚜렷하게 흔적을 남겼고요. 물론 한반도 거의 전체에 영향을 미쳤지만 중부 지역에 흔적이 뚜렷해요. 그리고 이 대보조산운동은 여러분들 단어 외우셔야 돼요. 자,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설명할 수많은 지각 변동 가운데 가장 격렬했던 한반도에서 가장 힘이 셌던 운동이어가지고 얘는 직접 용어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됐어? 자, 그래서 얘도 힘이 작용했으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흔적도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흔적을 봤더니요, 얘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흔적이 나 있더래요. 자, 방위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지금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 방위를 일일이 말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자,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이 방향으로 쭉 가서 봤더니 중국 대륙 본토가 나오더래. 그래서 이 방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라고 해요.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아무리 봐도 얘랑 뭐 그게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구분했냐고, 이름을 다르게 붙였냐고, 왜 헷갈리게? 이유는 단순해요. 힘이 작용한 시기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을 다르게 붙여서 구분을 해야 되겠죠. 됐어? 자,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중기에 대보조산 운동이 일어났는데 한반도 중부지방에 주로 영향을 미쳤고요. 그 결과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다. 지읒을 중심으로 대보조산 운동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중생대 중기에 한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 이제 송림 변동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반도 북부 지역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됐어? 됐어? 자,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대보조산 운동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격렬했다 그랬잖아요. 가장 에너지가 많았어. 그러니까 지하에도 에너지가 많으니까 지각이 녹아서 마그마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마그마가 식어서 화강암이 됐거든요. 이때 만들어진 화강암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보화강암이라고 불러요. 대보화강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중생대 관이밤 있죠. 전국에 있는 그 화강암들, 관이밤들, 그게 대부분 대보조산운동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수업 거의 3월 초에 말했던 것 같은데, 자, 관악산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금강산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설악산도 화강암이야. 북한산도 화강암이야. 걔네들은 다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화강암이에요. 친구들이야, 친구들. 대신 이제 설악산이나 금강산은 훨씬 높고 규모가 커서 훨씬 유명한 거고, 관악산은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거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후기로 갈게요. 후기란 말 대신 말기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니까 말기라 그럴게요. 자, 말기에 일어난 지각 변동은 규모가 작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얘를 뭐 중심으로 물어보진 않아. 자, 얘 이름은 불국사 변동이에요. 불국사 변동. 자, 여러분들 불국사가 어디 있죠? 아이고. 불국사가 어디에 있어? 경주에 있죠? 경상도에 있잖아. 아, 뭐라 그랬어, 너? 경주. 그래, 아무튼. 자, 불국사 변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불국사가 있는 경주 일대에서 일어난 규모가 작은 지각 변동이어서 불국사 변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일대라고 말을 하고요. 경주가 경상도 할 때 그 경이잖아. 규모가 작았고 경상도 일대에만 영향을 미쳤고 했죠?
그리고 이때도 화강암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걸 불국사 화강암이라 그러는데, 근데 얘가 뭐 면적이 넓거나 그러진 않아서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는데요. 경주에 가면 신라시대 때 그런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다보탑, 석가탑, 뭐 석굴암 같은 것들. 그래도 무슨 암석으로 만들어졌죠? 화강암. 불국사 화강암이에요. 그러니까 관악산에 있는 화강암하고 석가탑을 만든 화강암하고는 좀 달라. 물론 이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앞에서 경상군지 이야기할 때, 경상누춘군 이야기할 때 특징이 있었어. 경상누춘군의 특징. 육성층이다. 공룡화석이 나온다. 그거 말고. 성준아. 물어볼게. 자, 경상누춘군의 특징이 우리 앞에 교재 봐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평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강조했잖아. 수평층 이거 중요하다고. 자, 수평층을 강조한 이유는 지층이 처음 쌓였을 때는, 물 밑에서 쌓였을 때는 이렇게 나란하게 쌓이지만, 층층이 쌓이지만, 얘가 쌓인 다음에 커다란 힘을 받거나 그러면 휘거나 끊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난리가 난다. 이런 걸 교란되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교란. 라는 어지러울 란자예요. 자, 그래서 경상누춘군이 수평으로 지금도 쌓여있는 이유는 대보수산운동이라고 하는 가장 격렬한 지각 변동이 끝난 다음에 경상누춘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끝난 다음에 얘는 쌓였기 때문에 그 뒤로도 큰 힘을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도 나란하게 쌓여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보다 먼저 쌓인 퇴적암이 있죠. 조선누춘군, 평안누춘군. 얘네들은 고생대 때 만들어졌잖아.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지각 변동을 겪는 동안 난리가 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보면 수평층이 강조되어 있는 이유가 나란하게 쌓여 있는 것만 보고도 대보수산운동보다 나중에 쌓였구나. 그걸 알 수 있으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우리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봅시다. 자, 중생대 때 송림변동운동, 대보수산운동, 불국사 변동 해가지고 정말 한반도가 그때는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대보조선운동이 끝난 다음에 불국사 변동이 약하게 있었고요. 그 외에는 1억 년 이상 한반도가 큰 힘을 받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중생대 때 만들어진 대보조선운동 때 막 땅이 휘고 막 산맥도 만들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1억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얘네들은 다 깎여가지고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는 한반도가 대체로 평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 자, 오늘날 보면 태백산맥 같은 거 있죠? 중생대에는 태백산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맥들 있죠? 산들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대신 오늘날 알고 있는 산맥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생대 때 만들어졌던 지질 구조선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자, 그거에 대해서는 산지 지형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포인트는 거기 산지 지형이니까.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중생대 때 어쨌든 난리가 난 한반도가 1억 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로 깎여서 이제 신생대가 시작이 됐어.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봐. 1년에 0.1mm씩 1년에 0.1mm씩 침식이 일어나면 1억 년이 지나면 과연 얼마나 깎일까? 1년에 0.1mm 1억 년이면 10km가 깎여 나가요. 그러니까 1억 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 그래서 한반도가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는 대체로 평탄했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거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신생대 제3기부터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백산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나라 단면도를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이제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잖아. 동고서저 지형 그리잖아요. 자, 이게 신생대 초에는 대체로 평탄했는데 신생대 제3기부터 동쪽에서 미는 힘이 크게 작용하면서 한반도가 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이렇게 휘었다. 됐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불러요. 경동성 요곡 운동. 자, 여기 이유라고 적어 놓은 건 이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태백산맥은 지금도 높아지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줄게. 자, 여기서 경동성이라는 말은요. 동은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경은 경향성이 있다. 치우쳤다는 뜻이에요. 좌우 대칭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땅이 움직였다. 좌우 대칭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런 뜻이야. 경동성 요곡 운동은.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대칭 융기 운동이라고 그래요. 평평했던 땅이 비대칭으로 한쪽만 이렇게 주로 융기한 거잖아. 경동성 요곡 운동, 비대칭 융기 운동 거의 같은 말이라고요. 그 결과 태백산맥, 함경산맥 같은 높은 산지가 만들어졌더라.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 화산활동은 앞에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러분 중생대 때 우리 한반도에 화산활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난리가 났었잖아. 대보수산운동 큰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중생대 때도 화산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화산지형은 지금 남아있다 아니면 대부분 사라졌다. 대부분 사라졌다. 땅 위에 만들어진 건 화산활동이 멈추면 금방 깎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반도에 남아있는 화산지형들은 신생대 4기에 주로 만들어졌더라. 최근에 만들어진 거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자,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거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3단원 나름 복습한다고 하고, 문제 풀려고 덤비면 안 돼요. 최대한 빨리 이제 유튜브에 문제 해설 올려놓을 거니까, 문제 해설까지 마저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습하고, 충분히 문제 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문제 풀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전을 하시면 돼요.